자, 안녕하세요. 김성진 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립을 알려드렸을 거예요. 그립 알려드렸고, 그 다음 시간에 테이크어웨이, 이 가장 중요한 0.5cm만 좀 참으라고 했던 테이크어웨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번에는 그 다음번 순서는 하프스윙이겠죠. 어드레스, 테이크어웨이, 하프스윙. 자, 제가 쭉 이렇게 스윙에 대해서 연재를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지금 시즌 시작이고 많은 분들이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리즈대로 차근히 보다 보면 어느새 좋은 스윙이 완성되어 있겠죠. 하지만 보기만 한다고 절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이 머리에서 이해만 한다고 몸에서 되는 건 아니니까 꼭 연습 꼭 하시면서 영상 보고 일주일 연습하고 영상 보고 일주일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따라 하시면 아마 제 스윙과 최대한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프스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립을 제대로 잡으셨다면 올바른 어드레스가 완성이 됐을 테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제가 말씀드렸던 테이크어웨이, 손목을 많이 쓰지 말고 오른쪽으로 그대로 밀어주는 테이크어웨이를 지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하프스윙이에요. 하프스윙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하프스윙, 자, 가슴 높이에서부터 가슴 높이. 자, 뒤에서 보면 가슴 높이에서 가슴 높이죠. 이때 왜 하프스윙이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선수들도 시합 도중에 볼이 잘 안 맞는다, 내가 볼이 흔들리고 뭔가 무게중심이 자꾸 흔들린다 그러면 거의 다 하프스윙 아니면 쿼터 스윙으로 컨트롤해서 시합을 풀어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솔직히 하프스윙이나 쿼터 스윙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 정확도도 더 높을 뿐더러 그리고 내 스윙을 하는 과정에서 내 무게중심도 더 확실하게 더 잘 잡히고 크게 미스를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7번 아이언 아래로는 풀스윙을 거의 안 하는 편이에요. 하프스윙으로 지금처럼 조금 짧게 잡고 하프스윙이나 쿼터 스윙으로 이런 식으로 약간 저는 드로우 구질이니까 이런 식으로 컨트롤해서 시합이나 라운드를 풀어나가는 스타일인데, 왜냐면 풀스윙에서 뭐 157번 하면 150이 나간다고 보면 뭐 쿼터 스윙에서 140을 내가 더 정확하게 자신 있게 칠 수 있으면 이 스윙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굳이 뭐 150에서 140에서 8번 하면 풀스윙을 하라는 뭐 그런 룰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프스윙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백스윙 했을 때 하프스윙 단계에서는 이 클럽이 양손의 뭉치가 내 오른쪽 가슴 앞에 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몸의 힘을 다른 데로 분산시키지 않고 하프스윙까지 그대로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어드레스를 하면 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항상 제가 엄청 강조하는 삼각형, 이 삼각형이 오른쪽으로 그대로 이동을 해서 이쪽까지 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와주는데 어느 위치로 와주는가 중요하죠. 지금처럼 오른쪽 가슴 앞에 와서 지금 뒤에 카메라에서 보면 이 샤프트가 제 우측 어깨를 크로스로 가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가슴 앞에 오고 얘는 90도가 아니에요. 샤프트는 90도로 되게 되면 위로 올라가겠죠. 45도, 즉 오른쪽 어깨 라인을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하프스윙이에요. 이때 골반은 45도 들어가 있죠. 근데 너무 계산적으로 가지 말고 상체가 우측으로 90도가 돌아가려면 당연히 골반은 45도가 돌아가 줘야지 굉장히 편한 동작이 만들어져요. 또 어떤 분들은 하체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해서 상체는 움직이고 싶은데 하체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상체가 90도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신체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하체를 잡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상체가 90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하체는 꼭 45도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팔로우스로 하프 단계까지 가죠. 자, 이때는 오른쪽에서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에서 했던 동작처럼. 자, 이번에는 왼쪽 가슴 앞에 양손의 뭉치가 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샤프트는 어디로 가 있죠? 90도가 아니고 45도예요. 우리가 팔로우스루 동작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유는 우리가 임팩트 순간에 우리가 어떤 짓을 했는지, 어떤 동작을 했는지는 솔직히 체크해낼 수 없어요. 굉장히 빠른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임팩트 순간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체크하는 구간은
이 팔로우 스루의 하프 스윙 구간이에요. 내가 여기에서 팔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기에서 임팩트 순간에 릴리스를 안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프 스윙에서 손이 이렇게 돼 있으면 임팩트 동작에서 손을 너무 많이 감고 지나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으로 양팔이 가슴 앞에 있지 않고 안으로 위치해 있으면 이미 임팩트 동작에서부터 양팔을 당기면서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백스윙이 아닌 하프 스윙, 이 팔로우 스루가 중요한 이유는 임팩트 순간을 반영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공이 맞았다고 그 다음 동작을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되고요. 꼭 내가 어떤 동작으로 멈췄는지를 꼭 체크하고 내려오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슴 앞에 45도 보시죠. 가슴 앞에 45도. 이때 골반도 45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다시 내려오고 반대쪽 팔로우 스루 가슴 앞에 좌측 45도. 자, 45도, 45도.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연습해야 돼요. 처음에는 이 하프 스윙 단계는 두 가지 연습이 있어요. 처음에는 지금처럼 저희가 한 100m가 조금 더 나갔죠. 이렇게 스윙으로만 가볍게 이렇게 모션을 지키면서 연습하는 방법이 있고, 그 두 번째는 이 동작이 내 몸에 어느 정도 고정이 됐다, 좀 자신감이 생겼다 싶으면 이거보다 더 강한 임팩을 만들어 줘서 이렇게 좀 강하게 쳐보는 거죠. 그래서 같은 동작인데도 두 가지 거리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풀스윙만 연습하지 말고 이 하프스윙, 하프스윙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쿼터스윙이니까 거의 같은 동작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이 동작을 꾸준히 연습해 주시면 필드에서 굳이 풀스윙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 거예요. 그리고 필드는 이렇게 평탄 라이가 거의 없잖아요. 거의 뭐 앞쪽이 낮거나 뒤쪽이 낮거나 언듈레이션이 굉장히 많으니까, 특히 이런 언듈레이션이 있는 상황에서는 풀스윙을 또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이 연습해야 되는 거는 아이언 풀스윙이 아니고 쿼터 스윙이다. 하프 스윙 아니면 쿼터 스윙, 이걸 많이 연습해 주시면 필드 나가서 더 유용하게 써먹고 좋은 스코어를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습해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